세상이 참 편해졌습니다. 워낙에 세계가 연결되고 지구촌이 좁아진 만큼 많은 것들의 국제 표준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언어는 영어가 사실상의 국제 공통어로 자리 잡아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일단 영어만 할 줄 알면 말 안 통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게 팩트입니다. 예컨대 옛날 유럽에서는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알아야 지성인으로 취급됐고,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한문을 모르면 외교든 무역이든 공부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가든 바로 옆 나라에 가든 간에 일단 영어로 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영어로 소통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 하나만 믿고 해외여행 갔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정규 교육 과정으로다가 평생 영어를 가르치지만 막상 외국인들이 영어로 말 걸면 바로 얼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들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또 생각보다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간단히 알아봅니다. 일단 영어의 고향 영국이 속해 있는 유럽부터 살펴봅시다. 당연하지만 영어는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공용어 6가지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유럽연합 공용어 라인업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럽 전역 어딜 가든 영어로 된 안내문과 표지판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는 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일단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제외 유럽에서 영어가 제일 잘 통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의 약 90에서 93%가 거의 영국인 수준으로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누구에게 말을 걸어도 영어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지요. 실제로 공항 등에서도 표지판에 네덜란드어보다 영어가 우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게 영국인지 네덜란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외의 영어를 잘하는 나라들은 대략 노르웨이, 스웨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순으로 자세히 보면 대부분 북유럽 쪽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쪽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와 친연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게르만어파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도 다른 언어 화자들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애초에 위치 자체도 영국이랑 가까워서 영어를 접하고 사용할 기회 자체가 매우 많기도 하고요. 마치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언어를 접할 기회가 많고 배우기도 쉬운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이랑 그리스, 크로아티아가 뜬금없이 영어 구사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사실상 살아남기 위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 인구가 적고 국내 경제 기반이 빈약해서 무역과 해운, 관광 등이 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끝난 뒤 일찍이 영국에 빌붙기 시작해서 19세기 이후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국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역사가 있지요. 막상 자기네들 언어인 포르투갈어는 식민지였던 브라질한테 거의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편으로 남쪽으로 가볼까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곳들은 여행을 가보면 생각보다 영어가 잘 안 통합니다. 특히나 대도시나 관광지 말고 지방의 작은 마을 같은 데 가면 더 심해져서 오히려 한국인 여행객들이 영어를 더 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일단 이쪽 언어들은 북유럽, 중앙유럽과는 달리 로망스어에 속해서 영어랑은 계통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보면 영어랑 엄청 비슷하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유럽 문명의 근간이 라틴어인 만큼 영어도 중근세를 거치며 라틴어와 로망스어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 어휘나 단어들은 비슷하지만 문법이나 기초 어휘 쪽으로 갈수록 유사성이 없어져요. 한국어 단어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다고 해서 막상 중국어랑 말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화적 영향 때문에 겉모습이 비슷해진 것뿐이라는 얘기죠. 또 이제 한간에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썰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쯤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 이 나라들이 한때 유럽의 패권을 다 한 번씩 잡아본 나라들입니다. 프랑스는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영혼의 라이벌로 실제로 영어 이전에 프랑스어가 유럽의 공통어 역할을 했을 정도고, 스페인은 영국보다 먼저 세계 제국을 건설한 원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어권이라는 거대 언어권이 따로 존재할 정도라서 솔직히 자존심 부릴만 하긴 해요. 이탈리아는 뭐 아무튼 조상들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물론 진짜 자존심 때문이라
인종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나라들이 유럽 내 인구와 경제, 문화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산업과 경제가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딱히 없잖아요. 다들 인구도 많고 국토도 넓은 만큼 애초에 그렇게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앞서 말한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랑 비교하면 오히려 영어를 못해도 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유럽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영국이 한때 지구 전역의 식민지를 운영했던 만큼 지구상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놓은 나라만 자그마치 58개국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 아예 혈통적으로다가 영국의 후손인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을 제외하면 막상 생각보다 영어 잘 통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00년이나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이 나라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안에 언어가 너무 다양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놓은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이 와중에 또 힌디어와 우르두어의 영향력이 워낙에 막강해서 실질적인 공용어 역할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 같은 공식적인 부문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는 토착 언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심지어 이게 계층별로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교육받은 계층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거의 못하고 그나마도 발음이나 어휘가 심하게 토착화된 경우가 많아서 정통 영어만 배워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힌디어 숫자 세는 법이 워낙에 난해해서 숫자 많은 시골에 가도 영어로 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럼 훨씬 작은 나라인 홍콩은 어떨까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100여 년간 받았고 아주 중요한 식민지로 취급됐던 만큼 역시나 영어가 공용어라서 홍콩 사람들 보면 다들 영어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의외로 영국 지배 당시부터 영어가 생각보다 잘 통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영국 식민지지 중국 대륙과 직접 붙어 있어서 광동계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넘어들어오고 고유 문화의 영향력이 건재했거든요. 심지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는 더 못해졌다는 거.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의도적인 동화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중국 본토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영어를 잘하던 상류층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한 것도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또 의외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남아공입니다. 영국 식민지 출신의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수준으로밖에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백인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토착 흑인들 비율에는 한참 못 미치는 데다 백인들 사이에서조차 영어를 모어로 쓰는 비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언어 쓰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남아공 백인들은 대부분 네덜란드의 후손입니다. 애초에 네덜란드가 건설해서 200여 년간 운영하던 식민지를 영국이 뺏어온 거니까 뭐 당연하죠. 그런 만큼 영국 지배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고 영어가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쪽 동네 네덜란드어는 워낙에 먼 곳에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던 터라 이제 본토 네덜란드어랑은 서로 통하지도 않는다는 거. 영어도 미국 영어, 호주 영어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아예 아프리칸스어라고 해서 언어학적으로도 네덜란드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언어로 분류될 정도죠. 그렇다면 유럽 바깥에서 앵글로색슨계 국가를 제외하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싱가포르입니다.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랑 노르웨이 다음으로 잘하는 수준이라는 거. 공용어도 영어, 지명도 영어, 교육도 영어, 방송도 영어, 실생활도 영어로 이루어져서 여행 갔다가 영어가 안 통할 일은 아예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워낙에 부유하고 평균 교육 수준도 높아서 대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지요. 약간의 중국어 억양과 표현을 제외하면 그냥 영국식 영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랜 기간 영국 식민지였고 무역과 금융이 주 산업인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적은 인구의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이유로다가 옆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영어가 굉장히 잘 통해서 구사율이 거의 유럽 웬만한 나라들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또 이제 영국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도 당연히 영어가 잘 통합니다. 다만 이쪽 나라들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토가 넓고 토착민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외에 이제 중동 쪽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아시아에서는 네팔이 영어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거. 뭐 아랍에미리트는 당연하죠. 애초에 석유와 금융 등을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곳이라 실질적인 인구가 대부분 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쪽은 비즈니스나 여행 목적이라면 영어만 해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라서 십수년씩 주재원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아랍어를 한두 마디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네팔은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인도 전역이 영국 땅이었던지라 네팔도 영국령 인도 제국의 봉신국으로다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쪽도 현대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주력으로 한 관광이 주산업인 만큼 살기 위해 영어를 잘해야만 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교육 하나는 확실하게 해서 유창하게는 아니어도 의사소통 될 만큼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꼭 관광이 아니어도 구르카 용병 같은 거 수출해야 되니까 영어가 필수일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영어 잘하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죠. 영국 혹은 미국 식민지였거나 영국이랑 가깝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거류 비율이 높거나 이 중에 한두 개쯤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영어로 말할 일이 많은 나라들이라는 건데 그런 만큼 이 중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는 영어가 영원히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평상시에 쓸 일이 워낙에 없다 보니 읽고 쓰는 건 잘해도 스피킹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당신을 위해 AI 기반 영어 스피킹 앱 스픽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 솔직히 기껏 여행용 회화책 사서 정독해봤자 외국어 교육 앱으로 백날 연습해봤자 실전 여행 상황에서는 쓸 일 거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스픽과 함께라면 다릅니다. 스픽만의 강력한 시그니처 기능 프리톡을 통해 원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AI를 상대로 마치 상황극처럼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영어라는 게 최대한 많이 말해보고 또 틀려야 느는 법인데 AI와 함께니까 부끄럽지 않고 막힐 때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으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틀린 내용은 AI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어서 바로바로 수정해 볼 수도 있죠. 덕분에 내가 방문할 여행지, 계획한 여행 스케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까지 무한히 반복, 심지어 식당 종업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우연히 만난 외국 관광객과 데이트 약속을 잡아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일주일만 열심히 해도 무려 1000문장이나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 진짜 여행 가서 외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냐? 마침 스픽에서 6월 여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까요. 해외여행 예정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영어 스피킹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영어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모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외국어만 배울 수 있다면 당연히 영어죠. AI가 통역을 해준다느니 번역기 성능이 올라간다느니 해도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려면 스스로 언어를 배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영어의 사용률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높아질 예정이라서 뭐 다른 언어는 몰라도 영어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이득일 것 같아요. 실제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가서도 현지 말 못하면 결국 서로 영어로 소통하잖아요. 피차 유창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손짓 발짓 섞어서라도 대강 의사소통 가능하고요. 그런 만큼 영어라는 게 뭐 문법이나 발음까지 꼭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안 되면 그냥 단어만 대강 나열하세요. 2 cups of coffee please 라고 안 해도 coffee 2 time thank you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요. 실전 영어, 실전 회화는 결국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과 영어 실력 상승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